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네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윤석열 씨 관련주를 너무 많이 분석을 해드렸어요. 제가 덕성 8,000원, 만원대 매수해서 뭐 3만원대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상을 좀 많이 남겼더니 그 관련해서 윤석열 씨 관련 주식 분석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죠. 이재명 씨 관련주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씨 관련주를 매수하실 때 이재명 씨 관련주도 같이 매수하시라 항상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주 분석해주세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럼 해드려야겠죠. 시작합니다. 제가 이재명 씨 관련주를 많이 짚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3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동신건설 스캘핑 전략이었나요?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4월 초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보수가 너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걸 예상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 관련주만 뭐 8,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순식간에 뛰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6,000원 그 전에는 저점이었고요. 제가 강의해드렸던 8,000원 만원선에서 이제 3만원대까지는 약 3배 이상 순식간에 갔잖아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강의를 하면서도 그 강의 내용마다 있을 거예요. 윤석열 씨 관련주가 이렇게 가지만 이재명 씨 관련주도 가니까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매수 하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다가 이때 이재명 씨 관련주 스캘핑을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날 제가 이날 들어갔나요? 아마 밑에 아래 영상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때는 보수가 너무 우세했는데 실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를 앞서서 여론조사 대선 지지 1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가격 좋았죠. 그래서 이때 만약 제 스캘핑 방송 보고 동신건설을 사셨던 분들은 4만원 선에서 67,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60%씩 또 먹고, 여튼 이재명 씨 관련주 저는 대표주로 동신건설을 꼽고 있고요. 이재명 씨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이 종목도 이재명 씨 관련주다. 그런 유언 비어도 많고 실제 맞는 경우도 많고.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뉴스 의미 없어요. 인터넷 뉴스, 잘못된 뉴스 정말 많아요. 그렇죠? 뉴스도 의미 없고 그렇다고 뭐 이재명 씨가 직접 나서서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4월 8일, 4월 9일 이때쯤이죠. 4월 8일, 4월 9일 이재명 씨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로 했을 때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이재명 씨한테. 그 이재명 씨 관련주로 집중이 됐을 때 주가가 얼마나 떴는지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이재명 씨 관련주가 어떤 종목인지 대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4월 8일 비비안 어땠나요? 4월 9일까지 급상승. 그러면 이재명 씨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때요? 사실은 상승한 폭이 동신건설 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럼 윤석열 씨 관련주에서 대장주는 덕성이라고 보시고 요 종목은 그냥 서현 탑메탈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신건설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럼 향후에도 이재명 씨 관련 호재가 있을 경우 움직임은 비슷할 부분이다. 호재가 있으면 급상승, 이후에는 크게 언급이 없으면 조정을 받는 부분. 저는 비비안 이 종목을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너무 떴어요. 그렇죠? 물론 비비안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게 이재명 씨 관련주로서 크게 못 뜬 부분이 이재명 씨 사모님 되는 분과 이제 변호사분이 아무튼 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관련성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옷 브랜드 뭐 회사 뭐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크게 혜택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한 부분도 이게 1차. 두 번째 크게 못 오르는 이유가 비비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스크 사업까지 손을 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 사업은 어떻다? 재고 정리하느라고 난리죠. 사업성상 크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과거 기준으로 해서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치면 차트상 가격이 바닥이에요. 이 밑으로 깨고 떨어지면 뭐 저도 할 말 없지만 저는 판단됐을 때 지금 3,300원, 3,400원 선에서 지금 여기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향후 이재명 씨 관련주 이제 또다시 뭐 언급되고 대선 주자로서 뭐 얘기가
얘기가 나오고 경선 얘기가 나올 때 급상승할 때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는 건 확실히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고평가된 종목들은 어때요? 동신건설이든 이미 너무 올랐던 종목은 무너뜨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비안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크게 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비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프리엠스 4월 8일이죠. 등했네요. 그러면 프리엠스 또한 이재명씨 관련주로 충분히 4월 8일, 4월 9일 보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종목은 너무 안 떨어졌어요. 물론 기업 자체 호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텍 보겠습니다. 4월 8일 급등했고 그 다음 날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재명 씨 관련주로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반응을 했다. 하지만 이날 좀 매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4월 8일 상승 폭도 동신건설만큼 화끈하게 올라가 주지는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씨 관련주에서 덕성이 있고 서현탄 메탈이 있다고 치면 동신건설은 덕성에 가깝고 이 종목은 서현탄 메탈에 가깝다. 조금 움직임이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조정받을 때도 그렇게 위험성 있게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자, 신세계건설 마찬가지입니다. 4월 8일, 4월 9일 급등했으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고 현우산업 4월 8일, 4월 9일 보시면 유사하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차트상 움직임이 살짝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인터파크를 볼까요? 자, 4월 8일 이것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재명 씨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4월 8일, 4월 9일 오히려 그 전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이재명 씨 관련으로서 크게 테마주로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오오토 4월 8일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연관이 어느 정도 있긴 하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냐 이 종목을 이재명 씨 테마주로서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오오토도 좀 덜하죠. CS 정말 강하게 4월 8일, 4월 9일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종목이 동신건설보다 훨씬 화끈하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좀 애매한 부분은 그 이유도 너무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S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분석해드리고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도 있고 오리엔트 전공도 있어요. 두 개 회사는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4월 8일을 볼까요? 4월 8일, 4월 9일 급등했죠. 그러면은 이재명 씨 관련주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동신건설처럼 강하게 보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급등세가 좀 덜했죠. 강하게 보지 않고 있다. 자, M게임 여기도 살짝 어느 정도 반응이 있지만 동신건설 GS처럼 반응이 강하진 않았다 볼 수 있고요. 자, 슈프리마 HQ 이 종목도 4월 8일, 4월 9일 많이 움직여줬네요.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재명 씨 관련주로서 좀 확실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토탈소프트 마찬가지네요. 시장에서 4월 8일, 4월 9일 급등 연속으로 했고요. 자,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재명 씨 관련주로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냐는 4월 8일, 4월 9일 주가가 얼마나 급등을 했느냐를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자, 주가가 많이 조정받고 있죠? 그럼 뭐 어느 선에서 이제 주가를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느 선에서 급등을 할지 그 부분이죠. 자, 급등하는 시점은 너무 간단하죠. 경선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또는 언론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또 여론조사를 하고 1위로 이재명 씨가 앞서가는 날 또 급등을 할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윤석열 씨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 이제 가족 관련해서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씨 관련주는 급등 또는 상승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짚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매수를 해야 되겠죠. 호재가 나올 때 매수를 한다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어디서 매수를 하시냐, 제일 중요한 건 4월 8일 오기 직전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여기를 딱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상황에서 평균가는 요 정도 될 수 있겠죠.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그 직전 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 동신건설 같은 경우 약 43,000원에 매수를
10%, 20% 가져가시고요. 그 직전에 몇 달간의 추세를 보시고 지지를 판단을 하시고 37,000원 여기서 30%, 50%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일 안정적인 지지는 어떤 지지다? 이재명 씨 관련 언급이 아예 나오지 않은 그 이전 가격으로 주가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 너무 낮죠? 15,000원 선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볼 수 있는 주가가 하락할 확률 자체가 이재명 씨가 아예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너무 확실하다 하기 전까지는 이 선까지는 무너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암만 무너져도 35,000원 선, 요 선에서 볼 수 있고요. 조정도 4만원 초반대 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이 보시면 에이텍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4월 8일 이때가 급등이긴 한데 그래도 요 때는 3월 말에 또 급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1차 이 정도에서 2차 매수 가격 가지시죠. 그 이전까지 제가 봤을 때 하락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를 전체를 짚느라고 제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셔서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 그 영상들 꼭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